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7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거? 예, 오늘은 방청객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오는 월요일입니다. 태풍 때문에 걱정들 많으실 텐데 피해 최소화할 수 있게 준비하시고 무사히 넘어가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비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8월 28일까지 비대위원 하다가 네. 한 6일 쉬고 다시 당 대변인으로 야. 돌아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항상 우리 시다타파에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대변인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겸손도 하셔. 네, 목소리 회복이 가장 빠른 사나이 노종열 방송인이자 반갑습니다. 촛불 집회 사회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촛불 MC.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나는 주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379회에서는요 민주당의 강공 모드죠. 김건희 특검, 공수처 고발, 그다음에 오늘 민주당에서 윤석열 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윤 씨.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좀 알아보기 전에 민주당 오늘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인사 발령 예. 어떻게 났는지 소개를 좀 노정열 방송인에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정 아이고, 대변인 해주시죠. 뭐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이제는 6일 만에 다시 돌아온 당의 입입니다. 원내 원외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게 김의겸 의원처럼 금배지를 달고 대변인하면 이제 당 대변인이시고 원외 100여 명의 대표이자 민주당의 스피커 당 대변인이 또 우리 김현정 위원장이 되셨고요. 당 대변인 같은 경우 일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각자 준비하게 되면 뭐 즉각 구분 없이 얘기하니까 원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내 얘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당 전체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이제 원내 대변인들은 따로 있고 우리는 전체 당의 대변인이라서 그렇죠.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죠. 자, 지명직 최고위원 많이 관심 가졌었는데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 박구영 교수가 되셨고요. 그리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년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범계 의원, 그리고 국민안전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성만 의원, 정책위 부의장에는 김병욱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는 이해식 의원, 그리고 미래사무부총장에는 김남국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김현정 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회장 황명선 전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이 되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특징을 보면 임명직 최고가 2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당대표 되시고 바로 지역안배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호남에서 이제 그 한 분을 박구용 그 교수를 임명직으로 한 거고요. 한 분은 영남에서 지금 원외 영남에서 지금 한 명 더 임명할 예정이고요. 저한테도 저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표께서. 일단 몇분 그 추천드렸습니다. 박구영 교수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분입니다.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을 때 사회 보시던 그 교수라는 직함과 좀 다르게 발랄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였냐면요. 광주 시민 자유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민들 교육하는 거 하셨었고 그 정책기획단 사업에도 참여하셨던 적극적인 시민운동가예요. 예. 그리고 말씀도 거침없으시고 무엇보다 요약을 잘하세요, 이 양반이. 그래서 지난번 타운홀 미팅 할 때도 사람들 많이 얘기하니까 짧게 그 다음에 뭐 요점만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했는데 그래서 결국 40분 가까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이 최고위원 들어가시게 될 거고 영남목 거기에 노동까지 덧붙여서 한 명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최고위원회도 조금 더 화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부남 기대했는데. 저희 지금 채팅방에 양부남 그 저 변호사님 계속 거론되던데 지금 법률위원장 되셨어요. 아, 됐어요? 예. 법률위원장이에요. 지난번부터 전문성 사진도 잘 김승원 올라가셨네요. 의원하고 같이 법률위원장 이제 맡으셨고요. 법률위원장 됐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뭐 공격적으로 기소 뭐 하고 뭐 하면 고발하면 예. 대응하는 법률위원장. 네.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옆에서 이 법률 쪽을 맡게 되는 김승원 의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었고 그 뒤쪽에 양부남 그 전 지검장님이신가요? 그분 고검장님께서 고검장. 활동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인선도 너무 잘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박구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정치인들을 많이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특기자 교수님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 신선함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 그러면 임명이 안 된 게 지명직 최고위원에서 영남 예, 영남 쪽의 원외. 원외. 예. 가급적 노동이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요번에 들었던 미래를 대변하는 미래부총장이라고 얘기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게 김남국 의원이 맡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조중동들은 난리쳐서 뭐 대통령 되면 7인 후에 임명직 안 맡겠다 하더니 당직하고 임명직 구분도 못해요. 아, 말도 일부러 안 그러는 되는 거죠. 얘기인데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아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하겠다는데 왜 지들이 간섭하는지. 조중동이 뭐라고 했으면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조중동 반대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7인의 좌장인 그 정성호 의원만 100의 정권하겠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낯선 사람들하고 일할 수 없잖아요.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들이 당내에서도 포진하고 있고 근데 거기엔 좀 넓게 쓰면서 주목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치 탄압 같은 거 관리하는 사람이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게 당내에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용하지 않게 되면 화합에 방해가 된다 하는 쪽으로 임명했다는 걸로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다소 미진하겠지만 그래도 잘해주길 바라고 기대해야죠. 그럼요. 또 야당이니까 또 똘똘 뭉치는 모습도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이 목적이에요. 야성을 되찾으면서. 그 미래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SNS 홍보 이런 쪽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젊은 감각이 좀 있잖아요. 네.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미래부총장 의원이 젊은 감각이 있다고요? 저희 젊잖아요. 보기에는 자, 아니지만 김남국 의원 부자진들은 이 방송을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넥타이나 옷은 아니고 아 정말 옷도 아니야.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이만 어리죠. 의문의 저녁에 일패당한- 인터뷰를 좀 해봐야겠다. 예.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움직임이 지금 예.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예. 인물실력으로. 김건희 특검법이나 오늘 민주당 그 중앙지검 고발 그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먼저 우리 태풍 얘기 잠깐 하고 가시죠. 우리 전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벌써 부산은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 태풍의 그 바람의 강도가 4단계까지 있다고 해요. 뭐 강함, 뭐 매우 강함, 그다음에 초특급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초특급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대본에서는 격상하는 단계를 한 단계씩 안 하고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용산 벙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중대본에서 대응할 거고 전국 22개 국립공원은 폐쇄했습니다. 지금도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체 통제하게 되고 4일 오후 4시 30분 기준이니까 피크가 될 게 6일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죠. 제가 태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더니 지금 태풍은 이 소용돌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대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와서 이게 역풍으로 나가면 늘 태풍의 오른쪽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그 태풍이 가장 세대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가 이 태풍의 오른쪽에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거 복잡하더라고요. 뭐 남서풍 뭐 막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옛날에 우리 태풍 불면 유리창에다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X자 테이프 붙이고 그랬는데 그거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문틈에 종이를 끼워둬서 예. 전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좋고 이 이중창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닫아만 두지 마시고 걸쇠 걸어두신 거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명절 앞두고 물류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좀 그런 것도 그거 농수산 과일 이게 그러니까요. 다 수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했죠, 어떤 아직. 식으로든 다 날아갈 텐데.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부산 지역 마린시티 앞에는 다 아시겠지만 그 노상 침수되던 쪽에서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차수벽을 세우자 물 안 넘어오게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리저리 하다가 지금 예전 그대로예요. 예. 그 얘기되고 있는 게 어르신들 많이 기억하시는 태풍 사라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 제2의 사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참 자연 앞에 인간은 참 작은 존재라는 걸 또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주에다가 우주 비행선을 띄우고 그래도 이 태풍 하나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재난 그 폭우 피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된통 한번 국민들한테 지탄받았잖아요. 네네. 또 오늘은 기사 보니까 퇴근 안 하고
벙커에서 지휘한다고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어제 올라이트 하셔서 퇴근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2003년도에 슈퍼스트롱과 초강력 저기에는 매미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 예정대로 해외 출장을 가는 건가요? 가라고 하다가 돌아섰다고 하죠. 파리 가갖고 뭐 유치하게 하겠다 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정신이 아니게 온다는 소식 들었을 때부터 취소했어야 그럼요. 되는데 누가 봐도 여름휴가 끝물을 파리로 가겠다 이렇게 보이는 일인데 부산의 시장이 이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부산시의 분위기에서는 검찰이 500만 원 구형했다가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됐기 때문에 별 생각 없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내일 방송 저희 출연자들은 생명수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 2시 방송 그리고 저녁 7시 우리 노정열 방송인이 출연하실 방송은 내일은 생명수상을 드릴 테니까 방송은 천재지변으로 못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겁니까? 생명수상 지급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위험하니까 생명수상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김현준 대변인님 대변인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좀 그럼 돌아가면서 계속 그럼 박성준 대변인은 이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같은 대변인이에요. 이제 그 대변인단에 꾸려갖고 이제 날짜 시간 조정하면서 그리고 워낙 저 옛날에 제가 저 대변 했었거든요. 노동 예, 대변인. 그렇죠. 예. 하루에도 뭐 논평을 어떨 때는 막 10대 개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 쓰는 현안들이 많아서 네. 뭐 이렇게 항상 그리고 요일별로 당번도 정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 분담해서 합니다. 예. 아무튼 엄청 중책을 제가 우리 많이 맡고 지난번에 계시네요. 비대위원 할 때는 비대위에서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들 바로 끝나고 시타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대변인도 거기 들어갑니다. 오, 그렇죠. 대변인은 모든 회의를 다 들어갑니다. 똑같이. 알아야지 얘기를 최신 최고급 정보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한테만 얘기해 줘야 돼요. 제일 먼저긴 하죠 저희가. 그렇죠. 특히 월요일 이슈 많을 땐 저희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한 갈라치기들한테 속지 마시고요. 네. 뼈 있는 말이 있죠. 예, 여러분들 오늘 본격적으로 어제 밤에 이재명 의원님이 당 대표가 쌍방 특검하자 던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오늘 민주당은 1시에 네. 윤석열 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공수처죠? 아니에요. 중앙지검에 공수처에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공수처에 처음 하려다가 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냐면 제가 요거는 설명을 드리고 좀 갈게요. 해주세요. 민주당이 오늘 1시에 윤석열 씨를 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에 홍준표와 윤석열이가 대선 토론을 할 때 저희 와이프는 직접 매매를 한 적이 없다. 다 맡겼다라고 얘기했는데 뉴스타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170 몇만 조회수가 나오던데 180은 넘었을 거예요. 그때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매매에 관여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분명히 윤석열은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거죠. 이게 왜 민주당이 공수처 고발을 하려다가 중앙지검으로 바꿨냐? 똑같이 어차피 이게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은 형사 사건의 소축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해요. 날짜 며칠 안 남고 이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의원도 똑같이 국회에서 질문 중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그 당시에 행안부에 압박을 받아서 인허가 문제에 뭐 심리적으로 느꼈다. 압박을 받았다. 국토부에게. 그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의원님의 말을 자의적으로 검찰은 압박은 없었다예요. 근데 공무원은 압박을 받아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게 압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해당 공무원만 알아요. 근데 검찰이 압박은 없었다라고 단정을 해서 이재명 의원님을 내일 사실상 소환 통보 출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한 거죠.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인데 중앙지검 니들 왜 이재명은 출석하라 그러고 왜 윤석열은 수사 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하는 사실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려다가 중앙지검으로 바꿉니다. 같은 오늘. 검찰 쪽에 넘긴 그렇지. 거군요. 똑같은 검찰에게 왜 이재명 의원님도 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의원님, 민주당이 윤석열 씨를
공수처가 아닌 중앙지검에 왜 공수처에다가 하면 괜히 뭐 잠잠해요. 근데 중앙지검은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발을 했다. 얼마 전에 공수처가 로고를 바꿨습니다. 그게 최근에 나온 공수처 기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욕이죠. CI 바꿨다는 걸 강조하라고 우리가 그러려고 그 고생해서 공수처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는데 보도도 별로 안 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중앙지검을 한 건 오히려 잘 됐다. 맞불로 제대로 놓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싸우는 민주당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2시 지금 하고 있겠네요. 지금 비상의총 2시부터 그렇죠. 오늘 열렸고 더불어민주당 의총 오늘 내일 이재명 당대표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논의한다라고 하고 이제 정치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아마도 특검법 발의를 거기서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 저희 더원협도 4시 반에 오늘 기자회견합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성명서 긴급하게 썼는데 저희는 이제 원내들은 이제 지금 이제 국감 들어가고 예. 본회의 쪽 이제 하반기 민생 법안들 챙길 게 많으니까 장애 투쟁을 우리 더원협에서 맡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뭐 릴레이 시위도 하고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등 이제 더원협에서 결의해가지고 그거를 오늘 이제 4시 반에 기자회견 통해서 밝힙니다. 동원협 회장도 계속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아직 안 잘렸습니다. 그럼 뭐 오늘 임기가 진짜 지금 중요한 아마 역할을 많이 맡고 계시네요.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김현정 위원장 대변께서 저한테 30분에 일어나요라고 했으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네, 아시죠? 30분 전 이제 13분 남았는데 뭐 할 얘기 있으면 먼저 하세요. 그럼 저희가 불안해요. 네, 말씀 못 하고 아니 우리 월요일마다 항상 네, 네. 아니 아는데 브리핑. 제가 깜빡을 했었는데 30분에 일어나셔야 되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에만 1인 매매를 했고 절연했다라고 네.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얘기했는데 6월 16일 날도 주가 거래한 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뉴스타파 통해서 그래서 그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거 완전 팩트잖아요. 예. 요건 팩트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재명 그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얘기했던 국감에서 얘기한 거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거는 협박으로 느낀 거는 의견 표명이고 비유적 표현이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표현이 훨씬 더 명확한 팩트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66명이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 특별 전형으로 전형으로 고대에 갔다. 고대 입학했다. 이것도 그게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수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돼서 바로 사과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당에서 재정 신청해놨거든요. 이것도 명백한 팩트. 이게 바로 그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전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당내에서 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반명 진영들이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당원 80조 뭐 개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오늘 비상의총에서도 아마 이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통보한 거기에 기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정치 탄압 관련해서는 정말로 강한 선명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처리할 거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거든요. 패스트트랙을 써서라도 민생 법안들은 다 처리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이번에 그 국감이나 본회의 하반기 그 정기국회에서 그렇게 보여주면은 우리 현재 지금 회복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이제 반세익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많이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알아서 기어요. 당대표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는 나올 수도 없고 이재명 당대표 딱 되는 순간 이제 당이 뭉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에 시끄러운 거죠. 어쨌든 태풍은 오고 있지만 정치권 태풍도 사실상 이제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특검 저는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밤에 쌍특검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뜻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만 하자라고 얘기하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도 받겠다. 너네들이 그 의심스럽다고 하는 백현동 문제, 뭐 대장동 이거 특검 받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못 받는 쪽이 더 코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공세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쌍특검을 던진 거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일단 현재 민주당이 의총이 열리고 있는데 의총에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일단은 내일 출석 여부, 그다음에 특검 여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까 대충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일단 그 강하게 대응하자라는 결의를 다지는 게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죠 오늘. 그리고 요즘 희한한 게 좀 있어요. 여론조사를 발표를 안 해요. 예전에는 리얼미터 하나 나왔던데. 그거 예전에는 거의 막 3일에 한 번씩 나오다가 참 썩어 빠졌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잘 나가도 진짜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일 좀 몇 개씩 쏟아졌는데요. 뭐 요즘 여론조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분명히 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되자마자 출석 요구는요. 강한 민주당의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들이 나와서 아마 저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여기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대표 직속으로 만들어진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여기가 잘 해야 되는데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때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원내 대표 맡아서 열심히 뛰었었죠. 그때 정말 뭐 국회 안 열겠다는 애들 쫓아다니라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산까지 가면서 그랬었는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이 박범계 위원장이 맡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에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한동훈을 커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왔던 말이 한동훈 내가 임명 준 사람에게 싫어하지 않는다. 뭐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동훈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에선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이재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쟁이다 이걸 쓰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이 못 참고 오늘 받아쳤죠.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저희가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 한마디에 딱 드러납니다. 한동훈이 범죄 수사라고 이재명 당대표를 모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박범계 의원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대응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한동훈이 이렇게 범죄 수사하는 것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허위 경력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고 했었던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경찰도 문제가 될 것이고 특검 범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식이 너무 커서 그렇지 이거 저희가 학교에 잠깐이라도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 경력 속여가면서 선생해갖고 옮겨 다니면서 직급을 옮겼다. 이건 정말 한없는 모욕입니다. 이건 그냥 놔둬서 안 될 건데 경찰이 이런 건 봐주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47% 나온다고 하고 국힘당이 39%래요. 아마 다음 주 태풍 지나가고 나면 민주당 한 50 몇 프로 되고요. 국힘당 20%대 아니면 30% 초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정 대변인님 또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막 얘기하라 그러니까 예, 오히려 못하겠죠. 뭐라도 중간에 막 얘기하다가 들어오는 게 낫죠. 주제라도 던져줘야지. 아니 그 금융 전문가시니까 론스타가 아직 쟁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핵심만 론스타. 좀 전망해 주시죠. 제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론스타 관련돼서 관료들의 모피아들의 책임론을 제가 그때 예.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관료들이 이 론스타의 그 배상 책임을 원인을 제공한 그 관료들이 그대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 추경호, 뭐 김주연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추경호 부총리인데 추경호 부총리는 2003년도에 론스타라는 사모펀드 산업자본인데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그 부실은행이라는 BIS 비율 뭐 허위로 뭐 조회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자기 자본 비율. 조작 BIS 비율 그거를 해서 그 부실은행으로 해갖고 예외적으로 그 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그때 실무 총괄을 했던 게 이제 추경호 부총리였거든요. 그 당시 국장인가 과장이었어요. 예. 은행제도과장. 은행제도과장이었어요. 네, 은행제도과장이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론스타에서 하나금융지주한테 외환은행을 이제 매각할 때 그 이번 청구 금액이 실제로는 한 8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론스타가 청구한 거는 하나은행에 매각할 때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8천억 정도를 싸게 팔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매각 시기를 지연시켰다. 이 두 가지 갖고 청구한 청구 금액이 8천억이에요. 그 중에서 한 3천억을 우리가 배상하라고 지금 판정이 난 거고 이자까지 그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거의 4천억 정도 배상하라고 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마치 자기가 무슨 뭐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 배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취소 소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완전히 그 쇼죠, 국민을 쇼. 기만하는 거예요. 예.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그 공무원들의 그 국가죠. 그렇습니다. 국가 실제로 실행한 건 공무원들인데 추경호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민 세금으로 4천억을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에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총 청구 금액이 6조가 넘으니 그 중에서 한 3천억은 한 4.6%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는 전형적인 국민 기만이에요. 그리고 취소 소송을 신청을 한다 그러는데 취소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미 그 판결은 확정됐는데 그 판결문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판결문을 공개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그 헐값에 매각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그 정부의 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잘못 확인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아, 예. 그리고 이 8천억 정도를 싸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금융지주잖아요. 네. 하나금융지주가 사실 3천억, 4천억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싸게 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게 투기자본 사모펀드의 문제잖아요. 투기자본 사모펀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헐값 그 기업을 싼 값에 매수한 다음에 비싼 가격에 이제 막 중간에 각종 자산들 빼돌리고 부동산 빼돌리고 해서 그 자산 가치를 다 빼먹은 다음에 그 뻥튀기 시켜갖고 매각시키고 이제 튀어버리는 먹튀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법제도 허점이 있는데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그 사모펀드 투기자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들을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이런 그 기회로도 이번에 반드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게 하고 그 대안들을 사모펀드에 대한 그 대안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때 그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금감원장 하는 그 누구죠? 김주현. 그러니까 이복현. 네, 이복현 걔네들이에요. 검사, 예, 세 명이 했죠. 걔네 세 명이 수사했다가 결국은 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걔네들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비리나 범죄들이 다 확인이 됐으면 그런 일이 없어졌죠. 예. 이후에 그런 일이 그렇죠.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그 원죄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하나인데 2003년도에 산업자본에서 은행 인수 못하는데 승인해 줬잖아, 예외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2012년도에 그 분쟁 중재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이건 애당초에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우리 정부가 세게 하면은 예. 각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는 그 거죠, 주장을 안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승인해준 주체가 추경호 부총리였고 그 2011년도 매각 당시에 추경호 지금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제소가 된 이후에 정부의 그 소송 대책 팀에 들어가서 같이 또 활동도 한 게 또 추경호 부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승인, 매각, 대응까지 한 모든 과정에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부총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밝혀질 리가 없죠. 네. 증거가 그렇죠. 나오고 공개가 돼도. 그러니까 이럴 때 답답함이 오는 겁니다. 이 경제 살리는 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최악의 적자가 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무역 적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한심합니다. 어떻게 네. 될지. 네. 우리 경택을 김현정 김현정 TV의 주인공. 예, 여러분 3시부터 새날에서 다시 뵙십시오. 그래, 안 하셔도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예, 또 뵙겠습니다.